반갑습니다. EBS 친구 여러분들, 종합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손성민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약수도 구해봤었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제목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초등학교 내용이 한 절반쯤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 새로운 내용을 거기에 덧붙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내용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볼 거고요. 됐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초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뭐를 통해서 구해 보겠다고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최소 공배수도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공약수, 최대 공약수 사이의 관계, 공배수, 최소 공배수 사이의 관계,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칠판으로 가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최대 공약수인데요. 최대, 가장 큰이라는 얘기네요. 공약수, 공통인 약수. 여러분들 이렇게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공약수 뜻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나는 아빠와 엄마의 공통점을 받았어. 뭐 이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야기도 공통이란 말이 뭔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공통은 나 혼자 공통이 아니라 어떤 둘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에요. 맞죠? 또는 셋 사이에 비슷한 부분. 이렇게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공약수라는 건 어떤 수 하나 딱 놓고 공약수가 아니라 두 수 이상에서의 공약수를 이야기하겠죠. 결국 두 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뭐라고요? 공통인 약수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내용이고요. 바로 세 번째 게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인데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은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하고 쭉 교재를 읽으면 잘 안 들어오죠. 무슨 얘기냐? 포인트만 볼까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아래쪽에 예를 볼 텐데요. 8의 약수는 여러분들 써보면 1, 2, 4, 8입니다. 맞죠? 그리고 12의 약수는 뭐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일 거예요. 그러면 8과 12의 공통인 약수는 자, 1, 2, 4, 1, 2, 4 여기까지가 바로 공통인 약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의 약수 무슨 얘기인가? 윗줄을 봤더니 어떤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즉 1, 2, 4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이다. 1, 2, 4 공약수는 그 공약수들은 최대 공약수의 뭐다? 약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두 수가 각각 뭔지 몰라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만약에 1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이 몇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최대 공약수만 딱 나와 있어. 그래놓고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수가 뭔지 알아야 이거의 약수 구하고 이거의 약수 구해서 공통인 약수 찾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최대 공약수가 12이면 공약수는 그 최대 공약수인 12의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결국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서로소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죠. 서로소라는 것은 어떤 두 자연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사이의 관계를 바로 뭐라고 한다? 서로 소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요 밑에 들어볼 텐데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게 1이라는 얘기는 결국 공약수가 1뿐인 수다라고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공약수가 1뿐이야. 예를 들면 4하고 9 같은 걸 볼까요? 4의 약수는 1, 2, 4, 9의 약수는 1, 3, 9. 그러면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이야. 결국은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 4하고 9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로 소라고 한다. 아, 공약수가 1뿐인 수. 정확하게 책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러한 수 둘을 우리는 서로 소라고 한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다음 개념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중요한 개념은 결국 어떤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그 다음에 서로 소에 대한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공약수로 나눠 최대 공약수 구하기.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뜻까지 알았으니까 구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 내용은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에요. 뭐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해왔던 거 있잖아요. 24와 36을 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뭐가 있나 하고 바라봤더니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2, 18 이렇게 써 나가잖아요. 이게 이 과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이 아닌 공약수로 각수를 나눈다. 1이 아닌 공통 24와 36의 공약수 2로 양변을 양수 두 수를 나누어서 몫을 써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목에 1 이외의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눈다. 그 얘기는 두 수를 계속 나눠 나갈 수 있으면 나눠 나간다는 얘기예요. 6으로 나눌 수 있겠죠? 6, 2, 12, 6, 3, 18 이렇게 했다면 이제 2와 3은 뭐다? 서로 소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좀 멋있게 바꿔볼까요? 이 긴 말이 뭐예요? 1위의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라는 얘기는 두 수가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나누어 나갔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나누어준 공약수를 곱한 값이 즉 2, 6, 12가 바로 최대 공약수이다. 이걸 갖다 글로 쓰니까 좀 어려울 뿐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 세 번째 내용 바로 중학교 과정 우리 들어와서 핵심이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대요. 와, 1강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대 공약수든 최소 공배수, 뭐 약수의 개수, 뭐라든 소인수 분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중학교 과정 뭐라고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한대요?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대요. 그러면 24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뭐가 되냐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돼요. 선생님이 조금 미리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 36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 소인수 분해했고 그 다음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면 이 얘기입니다. 소인수 분해된 결과를 놓고서 공통인 소인수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는 쉽게 2가 똑같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의 제곱까지 있고 세제곱까지 있으면 작은 쪽 2의 제곱까지는 똑같이 들어있으니 2의 제곱을 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3하고 3의 제곱, 3이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죠. 소인수가. 그 중에 작은 쪽을 3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면 최소한 둘 다 하나씩은 들어있으니까 하나를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보면 4, 3, 12 실제로 아까와 결과가 똑같이 나옴을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복잡한 말을 정리해보면 소인수분해 해놓고 밑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지수가 3하고 2면 작은 쪽을 3도 둘 다 들어있으면 그 중에 지수가 1이 작고 2가 크니까 작은 쪽을 써준다. 최대 공약수는 뭐다? 청개구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최소 공배수도 청개구리예요. 최대 큰 건데 반대로 지수가 어떤 쪽을 써줬어요? 작은 쪽을 써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좀 이따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반대로 작은 거 청개구리 반대. 지수가 큰 걸 써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어떤 두 자연수의 공약수를 구할 때 최대 공약수를 알면 그 공약수들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였습니다. 자, 이 말을 싹 바꿔볼게요. 그럼 어떤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천천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어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알면 그것의 약수가 공약수였어. 그죠? 그러면 어떤 두 자연수의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를 알면 나머지 공배수들은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공중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문제 한번 개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배수의 뜻과 최소 공배수의 뜻은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볼 텐데 4와 6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배수를 구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28 이렇게 나갈 테고 6의 배수는 6일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공통인 배수는 여기 보니까 지금 12가 공통으로 있고요. 24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상컨대 그 다음 공배수는 뭘까요? 그렇죠. 12, 24, 36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안다라는 건 그걸 말로 표현해 보면 공배수는 12, 24, 36, 48, 60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인 12의 뭐다? 배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두 수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12의 배수가 두 자연수의 공배수이다. 이거 복잡하죠, 그죠? 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썼나 생각해보면 24와 36 이렇게 있을 때 최대 공약수 구하듯이 나누어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뭐 6으로 해보면 6, 4, 24, 6, 6에 36 선생님 이거 2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공약수 2가 있네요. 2는 4, 2, 3은 6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아까와 차이점은 요 줄이 바뀌었죠. 나누어준 공약수와 마지막 몫을 모두 곱한다. 공약수들과 목까지 모두 곱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곱한다는 의미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란 얘기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보면 72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를 뭘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자, 조금 아까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청개구리 얘기했었습니다. 최대 공약수인데 작은 쪽을 취해서 우리가 써줬듯 반대로 최소 공배수는 거꾸로 큰 쪽을 써주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느낌을 알 수 있고 그걸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면 공통인 소인수 중 어느 한쪽에만 있는 소인수까지 모두 써준대요. 뭐라고요? 공통인 소인수와 공통인 소인수와 어느 한쪽에만 있는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지금 글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만 한 건데 이 정리가 딱 맞지 않을 거예요. 다 그걸 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24와 36이 있대요. 자, 24를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36을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잘 보세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냐면 둘 다 공통으로 있는 녀석이 있다면 그 중에 3하고 2 중에 큰 쪽, 지수가 큰 쪽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인 소인수를 쓴다, 2의 제곱 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셨죠. 그걸 다 풀었으면 공통인 소인수에서는 그중 지수가 큰 것을 쓰고 이렇게 다 써야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3과 3의 제곱 중에서 누굴 쓴다? 지수가 큰 3의 제곱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어느 한쪽에만 있는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이 얘기는 만약에 지금 얘는 일단 됐죠. 지수가 큰 쪽 쓴다는 거. 만약에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최소 공배수를 쓰는 방법은 공통으로 있을 때는 큰 쪽을 써주고 공통으로 있을 땐 큰 쪽을 써주고 어느 한쪽에만 있는 소인수도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7이 위에는 없지만 밑에 있으면 써준다. 이걸 다 계산해주면 뭐가 된다?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소인수분해 이용한 방법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개념 확인 문제로 다지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1, 2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혹시 선생님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맡겼는데요. 안 되면 여러분들 질문 답변 통해서 질문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어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일 때 공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럴 수가. 왜 이럴 수가일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숫자가 문제에 나왔네요. 아,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저는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다 외웠어요. 그것도 훌륭한 자세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개념이 뭐였었습니까? 어떤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뭐라 그랬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 그랬어요. 그죠? 개념이 어떤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였다. 근데 최대 공약수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2라고 되어 있으니 12의 약수를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되겠구나. 따라서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6개의 수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제 이 내용.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된 형태도 있고 그냥 자연수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소인수 분해된 형태는 소인수 분해된 형태대로 한번 답을 써볼 거고 요건 우리 거꾸로 나누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두 개의 숫자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쉬워서 세 개의 숫자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된 형태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줄을 맞춰서 써주시는 게 눈에 잘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밑이 같은 것들끼리 즉 공통인 소인수끼리 줄 맞춰 써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두 번째 수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 오니까 줄 맞춰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을 요 앞에 위에 있는 숫자 3 밑에다 이렇게 그리고 온 뒤에다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는 뭐예요?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죠. 5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살짝 떨어뜨려서 써볼게요. 이러면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청개구리였었지 작은 쪽 쓰는 거였어. 셋 다 있으면서 공통으로 있으면서 작은 쪽 2, 3, 1 그럼 2를 쓰면 되는구나. 자, 3도 세 군데 다 있나요? 셋 다 있고 요수가 제일 작죠. 3의 1제곱이니까 3의 제곱 3의 제곱은 크니까 3을 쓴다. 자, 최대 공약수는 까칠합니다. 왜? 5가 여기 없으니까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거꾸로 최소 공배수는 너그러워요. 하나라도 있으면 다 써주는 거였습니다. 7은 위에 두 수에 없었으니까 쓰지 않는다. 결국 최대 공약수는 그대로 2 곱하기 3인 얼마다? 6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끔 질문 들어오는 게요.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게 선생님 2 곱하기 3으로 써야 돼요? 6이라고 써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인수 분해된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소인수 분해된 형태로 둬도 되고요. 선택지가 보통 있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굳이 이렇게 된 형태로 선생님께서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일 때 a, b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소인수분해 통해서 구했니? 라고 확인하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왜 2번을 안 풀고 4번을 푸냐면 4번은 한번 요 오른쪽에다 살짝 볼 텐데
거꾸로 나누는 방법으로 가볼 텐데 잘 보세요. 이 셋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선생님은 12가 보여요. 12로 해보면 3되고 4되고 6이 됩니다. 몫이. 그런데 최대 공약수에서는 셋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통인 약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둘은 물론 3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둘은 2로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셋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통인 셋의 공약수가 없을 때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최대 공약수는 12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최소 공배수는 더 나눠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 또 문제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어떤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18일 때 두 수의 공배수 중 100 이하인 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쭉 읽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자, 끌어볼까요? 최소 공배수가 18인 두 자연수가 있어. 뭐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가 18이야. 그런데 그 수의 공배수? 아까 개념에서 공배수가 뭐라고 하셨더라? 공배수는 맞아. 최소 공배수의 배수였어.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 공배수가 1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18을 한번 써볼까? 18의 배수를 구하라는 얘기로 문제를 바꿀 수가 있네. 근데 18의 배수를 구하는 건데 18의 배수 중 이렇게 되는 거죠. 100 이하의 개수를 구하라. 18의 배수 중에서 100 이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문제를 쉽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18의 배수 중에 100 이하인 수의 개수는 18, 36, 그 다음에 3 곱하면 54, 그 다음에 72,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18 더하면 90, 이렇게 5개가 바로 100 이하의 18의 배수가 될 테고, 이걸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100을 여러분들께서 18로 나누어서 딱 떨어지진 않죠. 몫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누기 5, 8, 40, 뭐 이런 5, 9, 10 안 나눠지잖아. 그죠? 그때의 몫이 개수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었던 3번 문제와 6번 문제 두 가지 개념 오늘 배우는 게 많지 않아요. 그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각각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를 볼 텐데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예를 들었었던 세 수를 가지고서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분해를 통한 것, 그 다음에 거꾸로 나누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 소인수분해된 형태, 줄 맞춰 쓰자라고 있었죠. 자, 3번 어떻게 풀 거냐면 2의 제곱, 첫 번째 수는 굉장히 간단하네. 2의 제곱이 끝이에요. 두 번째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줄 맞춰서 써볼게요. 자, 세 번째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없네. 5 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한번 줄 맞춰 써봅시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뭐라 그랬었죠? 공통인 소인수 중에선 지수가 어떤 쪽을 쓰자? 최소. 작은 건가? 아니었죠. 청개구리였죠. 큰 쪽을 쓰자고요. 2의 제곱이 있으니까 누굴 쓰자? 큰 쪽인 2의 제곱을 쓰자. 혼자 있어. 쓰는 거 아니었어. 그거는 최대 공약수였고요. 최소 공배수는 혼자만 있더라도 써줬죠. 5가 여기 없어요. 쓰면 안 돼요. 이건 최대 공약수였고요. 최소 공배수는 2개 있으면 혼자 있어도 써줬으니까 2개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죠. 근데 큰 쪽이 따로 없으니까 뭐 편한 거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같은 수니까 써서 내려오면 되고요. 7 혼자 있으면 3처럼 써준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4번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4번. 자, 18, 24, 72 최대 공약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없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최소 공배수는 2개만 나눌 수 있어도 더 나누어 나간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18과 24와 72 일단 눈에 들어오는 수 뭐가 있죠? 뭐 2도 들어올 텐데 조금 큰 수. 한 6 정도 해볼까요? 6, 3, 18, 6, 4, 24 여기는 6 곱하기 12가 72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3하고 4하고 12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그냥 여기서 6 이렇게 끝나지만 최소 공배수는 만약에 내가 3하고 12를 선생님 3이 보여요 해서 4는 안 되지만 3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3, 1은 3, 3, 4, 12 하고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즉 이 수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3하고 12에서가 아니고요 4하고 12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둘에서 4가 보입니다. 공약수가. 그러면 4, 1은 4, 4, 3, 12 했죠? 안 나눠지는 건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결국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 수에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거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3이 보이죠. 3으로 또 나누면 두 수만 나눌 수 있어도 나누니까 3, 1은 3, 3, 1은 3 안 나눠지는 거 내려온다. 그러면 끝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해주잖아요. 그죠? 결국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얼마입니까? 12에다 6 곱해서 72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4번의 답을 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수와 세수일 때, 특히 세수일 때 셋 다 나눠줘야만 나눌 수 있는 게 최대 공약수였고 두수만 나눌 수 있어도 나누어 나가는 게 뭐였다? 최소 공배수였다. 이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개념 확인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봐야 되겠죠? 자, 실전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로 마지막 개념 정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서로소에 대한 개념이네요. 서로소 뭐였습니까? 그쵸?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수였습니다. 즉 공약수가 1뿐인 수였죠. 그러면 서로소가 아닌 것 했어요. 누구와? 45와. 그럼 우리는 45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살펴볼 거예요. 얘네들을 다 분해해보면 뭐가 들어있지?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소인수 분해였습니다. 45를 살펴봤더니 45는 95, 45 이렇게 우리가 소인수 분해가 돼요. 결국은 3의 배수이고 또 5의 배수라는 얘기야. 물론 9의 배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한 15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결국 작은 수를 본다면 3의 배수이고 5의 배수야.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3의 배수나 5의 배수는 서로 소일 수 없죠. 왜? 공약수 1 말고 3이 존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직접 해본다면 이걸 갖다 45의 약수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구해서 1 곱하기 3 곱하기 15, 5, 9,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15 했으니까 이제 45 이렇게 해서 구해놓고 이거의 약수를 다 구해서 정말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가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필수 문제잖아요. 그죠? 마지막 실전 문제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것보다는 45를 소인수 분해해봤더니 3과 5가 소인수야.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3의 배수이고 또 5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이 수들 중에서 3의 배수가 있으면 탈락.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7은 3의 배수 아니고 23도 소수입니다. 그죠? 당연히 3의 배수 아니고 물론 5의 배수도 아니죠. 49는 7의 제곱이니까 약수로 7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과 5와 걸리지 않으니까 서로 소겠죠. 그죠? 그런데 56 같은 경우는 또 뭘까요? 56은 2 곱하기 28, 28은 2 곱하기 14, 14는 2 곱하기 7. 그러면 결국 2의 배수이고 또 7의 배수인 거예요. 56이라는 건. 그러니까 3의 배수, 5의 배수와 걸리지 않아요. 2의 배수, 7의 배수는. 그런데 81 같은 경우는 3의 4제곱, 결국 81 자체가 3의 배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5와 81 중엔 다른 수도 물론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약수 3이 똑같이 들어갈 테니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가 소인수 분해되어 있는 형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수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과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에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 두 가지 개념 배웠던 걸 한꺼번에 합쳐서 한번 볼까요?
두 수를 한번 다시 써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왜 띄어놨을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5가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뒤를 봤더니 5가 진짜 있더라고요. 자, 그럼 줄 맞춰서 두 번째 수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분홍색으로 본다면 그냥 최대까지만 써볼게요. 최대 공약수를 보면 작은 쪽 썼어요. 공통으로 있을 때 지수가. 그 다음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였다. 무슨 얘기냐? 2와 2의 제곱 중에선 2 작은 쪽 쓰고요. 3 똑같으면 그대로 써주면 되고 5는 위에 없어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7과 7의 제곱 중에서는 작은 쪽인 7을 쓴다.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다가 최소 공배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자, 최소 공배수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최소 공배수 요 밑에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큰 쪽을 썼었죠. 2의 제곱. 어차피 같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혼자 있어도 써줬고요. 7과 7의 제곱 중에선 큰 쪽인 7의 제곱을 써줬었습니다. 자, 이제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서 답을 한번 채워볼 텐데요. 최대 공약수가 2의 a제곱 그리고 7의 지수가 b니까 여기 지수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a는 1이란 얘기고, 그죠? 자, 7의 지수가 b입니다. 7의 지수 또 1이니까 b의 값도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최소 공배수에서 2의 지수가 c니까 2의 지수는 2네요. c의 값이 2구나. d는 7의 지수입니다. 7의 지수 역시 2니까 이렇게 돼서 a, b, c, d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그냥 여기다 바로 답 쓸게요. 1, 1, 2, 2 더하면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수예제 2번에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응용하고 고난도 문제 남았죠. 조금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응용 문제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역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바로 앞에 문제와 똑같은데 조금 전 문제는 최대 두 수가 그냥 완성이 딱 돼 있었어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우리가 구했던 겁니다. 배운 방법대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거꾸로 추리해 볼 거예요. 볼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와 야, 뭐라고 돼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어떤 자연수? 뭐지? 몰라요, 선생님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와 어떤 자연수 모르니까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위에 것처럼 소인수분해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둘의 뭘 구했대요? 최대 공약수가 수를 알려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수를 모르는데 최대 공약수를 아까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알려줬고 최소 공배수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라고 알려줬어요. 그럴 때 도대체 이 수가 뭘까? 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최대 공약수는 둘 다 있으면서 공통인 그 소인수에 대해서 지수가 작은 쪽을 썼잖아요. 여기 2의 4제곱인데 여기 2의 몇 제곱이 있으니까 2가 어쨌든 들어왔겠죠. 여기 2가 없었으면 못 썼을 거예요. 한쪽에만 있으면. 근데 둘 중에 작은 쪽을 써준 게 요건 4가 정해져 있어. 작은 쪽을 써준 게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의 제곱이어야 작은 쪽 1로 들어왔고 최소 공배수 큰 쪽 2의 4제곱이 들어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에 대해서 보면 3이 최대 공약수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도 3이 들어올 건데 이제 지수를 보면 작은 쪽을 써준 게 3의 제곱이니까 이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여도 되는 거네. 요게 여기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최소 공배수 큰 쪽을 써준 게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반드시 뭐여야 돼? 세제곱이어야 작은 쪽을 쓴 게 최대 공약수 쪽으로 큰 쪽을 써준 게 최소 공배수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가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최대 공약수에 5를 써줬었겠죠. 그런데 안 써준 이유는 뭐야? 혼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연수는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요건 4 곱하기 27이니까 뭐 계산해 본다면 4 곱하기 27은 108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렵겠지만 스스로 직접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고난도 문제겠죠? 4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각각 18하고 108인 두 자연수가 있대요. 좀 전 문제는 그래도 하나는 알려줬는데 한 수를 모르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었는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알려주고 그러한 두 자연수가 있대요. 하나도 안 알려줬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수 중에 합이 가장 작은 두 자연수를 구하래요. 자, 고난도 문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취해 볼게요. 여기서 뭐 기호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가볼 거예요. 어쨌든 어떤 두 자연수 AB가 있었어. 그죠? 두 자연수를 AB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8이 됐대요. 그러면 A를 18로 나눈 몫이 뭐 소문자 A라고 해보고 B를 18로 나눈 몫을 소문자 B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공약수라는 얘기는 이거 더 이상 안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A하고 B는 더 이상 서로 공통으로 나눌 수 없다. 1 이외에. 그 얘기는 A, B가 뭐라는 얘기죠? 서로 소예요. 서로 소. 맞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18이 최대 공약수였을 텐데, 그런데 최소 공배수가 108이잖아요. 최소 공배수는 그러면 이렇게 다 곱한 게 108이라는 얘기죠. 결국 18 곱하기 A 곱하기 B가 108이 나왔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18에다가 뭐를 곱해야 108이 됩니까? 이만큼은 결국 얼마일까요? 6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18 곱하기 6이 108이에요. 아, 두 수의 곱이 6이야. AB는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그러면 AB가 서로 소인데 곱해서 6 되는 거는 사실 1 곱하기 6하고 2, 3은 6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1하고 B가 6이라고 먼저 생각해보면 1하고 6이라고 생각해보면 잘 보세요. 이 A라는 수, 대문자 A라는 수는 이렇게 곱해서 나온 수니까 18일 테고 B는 18과 6을 곱해서 108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소문자 A가 2고 B가 3이라면 2하고 3이었다면 A는 이렇게 나눈 수와 몫을 곱하면 되니까 A는 18 곱하기 2인 36, B는 3 곱하기 18이니까 54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합이 A와 B의 합을 생각해보면 합이 앞쪽 건 더하면 126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둘을 더하면 90이니까 합이 작은 건 얘보다 얘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한 두 자연수는 결국 36과 54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는, 지금 설명 딱 한 번 듣고 와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실히 복습 부탁드립니다. 한 번 듣고 잘 안 돼요. 아셨죠? 다시 보기 주소 나중에 또 알려드리죠. 꼭 복습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바로 뭐였습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내용, 주로 다뤘던 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념 정리 간단히 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었죠.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쓰고 다르면 작은 쪽을 택해서 곱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최소 공배수는 반대였습니다.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쓰고 다르면 큰 쪽을 택해서 곱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어려웠던 문제 있었죠? 아래 주소 다시 보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